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가등기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가등기는 시험에서 거의 100% 나온다. 해마다 나온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가등기가 해마다 나오다 보니까 엉뚱한 지문이 한두 개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근데 워낙 그 물어볼 양이 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등기는 좀 무난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등기는 거의 90% 정도는요. 우리가 배우는 거 범위 안에서 충분히 커버되게 그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일단 가등기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가등기? 그치, 가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이 가라는 말이 되게 많이 사용되는데 가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다 가 쓰이죠, 그죠? 그다음에 가계약한다. 가계약한다 할 때 그것도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가봉한다라는 말이죠. 가봉한다. 이게 옷이나 한복 질 때 임시로 이렇게 바늘 떠놓은 걸 가봉한다 그러죠. 그 전부 다 그 다 가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임시로. 임시적인. 가짜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가짜 아니야. 이런 가계약한다라는 게 그 가짜 계약은 아니잖아. 임시로 해놓는 거지. 그러면 가등기가요. 원래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등기이긴 한데 반칙할 때 되게 많이 사용돼요. 반칙할 때. 이게 우리 이제 반칙하는 거 얘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가등기가 이럴 때 활용되면 적법하게 활용되는 거다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를 분양을 했고요. 이 사람이 분양을 받았어. B라는 사람이. 근데 전매 제한이 5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제일 먼저 보존 등기는 시행사 명의로 되니까 이제 A라는 사람 명의로 됐고 그게 분양받은 사람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분양받은 매매라고 써집니다. 이렇게 써져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B가 여기서 입주해서 살다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한 4년 6개월쯤 지났어요. 이게 4년 한 5개월쯤 지났을까요? 4년 4개월? 4년 4개월쯤 지났는데 사정상 지금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된 거야. 상황은 지금 팔아야 될 사정이 된 거지. 그래서 매물로 내놨고 이게 C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래. 근데 이때 B가 C한테 사정을 얘기를 하지. 나 이거 분양받는 건데 5년 전매 제한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4년 4개월 돼가지고 아직 8개월 남았는데 지금 내가 계약을 하긴 하지만 등기는 당장 못 넘겨주고 8개월 있다 넘겨준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C가 아니 그거 그럼 곤란하지. 그럼 계약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C가 그래? 그러면 깎아줘. 그럼 깎아줘. 당장 등기 못 넘겨주니까 보통 한 2개월 있다 넘어오잖아요. 근데 8개월 있다가 넘어온다라니까 그럼 깎아달라. 이렇게 나온 거야. 좋다. 이런 거. 그리고 네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냐. 불안하니까 가등기 해달라. 임시로 등기 좀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등기라는 것은 지금 당장 번등기할 상황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임시로 등기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이제 가등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도대체 C는 뭐가 있길래 뭐가 있어야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권리가 있어야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C는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 매수인한테는 어떤 권리가 발생합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권리가 발생하는 거야. 매수인한테. 그래서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그게 가등기라는 거지. 이게. 그럼 여러분 지금 매수인 C한테는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언제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계약하면 생기겠어요? 중도금 줘야 생기겠어요? 잠까지 다 줘야 생기겠어요? 자, 언제 발생할 것 같냐고. 지금 설명 들으셨잖아. 이게 만약에 중도 잔금을 줘야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가등기를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매도인한테는
매도인한테는 그럼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에서 돈 달라는 권리가 생기죠. 대금 지급 청구권 발생하잖아요. 그건 언제 발생해? 계약할 때 바로 생기지. 계약할 때 생긴다고요. 계약할 때 매도인한테 대금 지급 청구권 발생하듯이 매수인한테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이게 발생하는 거야. 이거 계약할 때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보존하려고 임시로 한 등기, 그게 가등기라는 거죠. 가등기는 무엇을 보존하게 사는 거라고요? 자, 가등기는 무엇을 보존하게 하는 거라고요? 청구권. 그래서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로 하는 등기, 그게 가등기란 말이에요. 그걸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이럴 경우에 이제 가등기 가장 적법하게 되고 있는 거지. 적법하게. 그럼 가등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 뭐 개념을 한번 말해 보면은, 가등기라는 게 일단 등기되는 권리에 대해서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임시적인 등기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돼. 그래서 가등기는 아무 막에다 되는 게 아니라 등기가 되는 권리에 대해서 무엇을 보존한다고요? 이걸 보존하려고 임시로 한 등기예요. 이게 가등기란 말이지. 쓰지 마요. 책에 다 있어. 자, 봐봐요. 제일 의미 종류 봐보면, 가등기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적인 등기다. 이 말 나왔잖아요. 그 등기되는 권리 줄 치시고 쭉 쳐버리지 말고 청구 보존 치고 임시적인 등기 치고 이렇게 나눠서 쳐봐요. 그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했듯이 이렇게 가등기가 보존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청구권. 그래서 이걸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 그러는데, 여러분 중에 이제 공부했던 분들이 일부 있으니까 이게 가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될 때가 있거든. 그걸 보고 담보 가등기라고 그래. 담보 가등기라고 그래요. 담보하는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야. 근데 그건 제가 안 가르쳐. 그 민법 시간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민사특별법 할 때 그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매년 가등기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건 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나오는 거. 청구권 보존 가등기. 등기법에서 다루는 게 이거라고. 2번 봐보세요. 가등기 종류로는 청구권 보존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등기법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은 청구권 보존 가등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등기라는 게 등기되는 권리에 대해서 한다 했는데, 이 등기되는 권리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소유권. 근데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 질권, 채권, 담보권, 그 다음에 임차권. 이게 원래 우리 법에 써진 순서예요. 제가 근데 임차권을 보통 전세권 밑에다가 쓸 때도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 법에서는 이 순서대로 써지거든. 이 현재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되는 권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8개가 나와요. 그럼 이 8개 있잖아요. 전부 다 가등기가 된다 그 말이야. 이게 가등기는 소유권에 대해서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소유권 거의 99%는 이거에 활용되는 거지.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지상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임차권 다 돼. 다 된다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다고요? 다 돼. 그게 동그라미 여기만 쳤냐? 왠지 눈이 그렇게 가네 손이? 시험에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등기되는 권리 8개는 전부 다 가등기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 쓰는 거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럼 무엇을 보존하려고 한다고요? 청구권. 그 청구권에는 종류가 4개가 있는 거야. 4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렇게 설리 변소 4개가 있어요. 이 청구권이 있다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임시적인 등기가 가등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아까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렇게 쭉 연결시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자, 그러면 저당권이요?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는 거 있겠습니까? 있어. 저당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있고, 저당권 변경 청구권 보존 가등기도 있고,
재산권, 소멸청구권, 보존 가등기도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라고. 임차권도 설정, 이전, 변경, 소멸청구권, 보존 가등기 다 있는 거라고. 그때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자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돼 있는 거. 가등기는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거기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줄쳐놓고요. 등기법에서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가지고 8가지를 규정하거든. 소유권부터 임차권까지 쭉 써진 거. 그게 전부 다 가등기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인 거지.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2번. 자, 가등기로 보존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청구권. 그래서 1번 보니까 가등기는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각종 권리에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게 산다 해서 끊어주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청구권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 거라고. 뭐라고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자, 그런데 칠판 좀 봐봅시다. 여러분 이 청구권이 이게 성질이 물권적일까 채권적일까? 만약에 여러분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물권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럼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물권적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죠. 대세적 효력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그럼 몰라도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다 주장할 수 있어. 다. 어? 그럼 여기서 C가 갖고 있는 청구권이 만약에 물권적이라면 그러면 미리 가득해 놓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B하고 C가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B 이놈이 딴 놈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버렸다. 넘겨버렸다 쳐봐요. 근데 얘가 갖는 이 청구권이 물권적이라고 한다면 그놈한테도 소유권 넘겨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등기를 미리 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C가 갖는 이 청구권이라는 게 성질이 채권적이라면은 누구한테밖에 주장을 못해? B한테밖에 주장을 못하죠. 채권적이라는 말은 계약 당사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이 청구권이 채권적인데 만약에 B가 배신하고 딴 놈한테 팔고 넘겨버렸다면 그러면 C는 그놈한테 소유권 넘겨라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놓을 실익이 있는 거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로 보존하고자 하는 이 청구권이라는 것은 성질이 뭐여야 된다고요? 채권적 성질을 가져야 가등기 대상이 되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럼 가등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2번에 봐봐요. 가등기로 보존하려고 하는 청구권은 상대적 효력만 있는 채권적 청구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요. 대세적 효력이 있어서 가등기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케이? 자, 가등기로 보존하는 청구권은 4가지가 있어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근데 그 청구권의 성질은 뭐여야 된다고요? 채권적이어야 되지 물권적이면 가등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칠판 좀 봐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제 B하고 C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 이제 가등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거 신청해야 해주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신청할 때 어떻게 공동으로 해요? 단독으로 해? 공동의 단독이다. 3번 이등기 누가 하고 싶어 하겠어요? C가 하고 싶어 하겠지. 그럼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협조해 줘야 되지. 이때 자 C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 C를 뭐라 그래? 이 C를. 이 C 그러지 말고 이 C를 뭐라 그런다? 가등기 권리자라고 그래. 가등기 권리자. 그러면 이때 B는 뭐라 그러겠어요? 가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가등기 권리자가 등기하고 싶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고요.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 협조해야 되는 이 사람 가등기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어떻게 신청하겠어요? 이 사람에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야. 가등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 가등기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가등기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근데 이게 있으면 단독 신청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지. 응? 가등기 권리자가 혼자 가서 가등기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은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처음에 B가 C한테 가등기 해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C가 그걸 믿고 지금 계약한 거였거든. 그래서 이제 야 너 가등기 해달라라고 했더니 B가 딴소리 해버리는 거지.
딴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C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소송. 소송에서 판결 받으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 판결이 지금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 아까 이게 지금 바로 본듣기 못하는 게 한 8개월 정도 텀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8개월만 지나면 5년 전매제한 풀리기 때문에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건데 그 8개월 지금 못 지나갖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소송하면은 8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6개월 내로 끝났다 하더라도 겨우 2개월 보존하려고 지금 가득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판결을 받으면 할 수는 있는데 실익이 없어. 그래서 야 법원에서 강제를 하되 좀 빨리 나오는 게 필요하겠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말이거든. 근데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걸 받으면 돼. 이걸 받으면 가등기를 단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디서 받는 거라고요? 법원에서. 아니 고개 숙이지 말고 여기를 봐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말을 해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가등기를 할 수 있게 임시로 처분을 해주는 명령이에요. 가등기를 할 수 있게 임시로 처분해 주는 거라고 누가?